여기 검은 피카소라 불렸던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 찢어진 옷에 늘 불안한 눈빛. 그의 캔버스는 거리의 벽이었고 그의 작품은 스프레이와 분필로 그린 거친 낙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낙서가 불과 몇 년 만에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이 되었고 그는 예술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장 미셸 바스키아. 단 7년 만에 현대미술의 아이콘이 된 남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그를 검은 피카소라고 불렀을까요? 단순히 흑인이면서 유명한 화가였을까요? 그리고 이 말은 과연 칭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피카소의 그림자 속에 가둔 또 하나의 편견이었을까요? 오늘은 그의 대표작들을 따라 검은 피카소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치열하게 외쳤던 진짜 바스키아를 만나보겠습니다. 거리의 신화, 해골로 외친 정체성. 바스키아의 첫 대표작 언타이틀드. 그의 모든 것은 이 그림에서 시작됐습니다. 캔버스 위엔 눈이 튀어나온 해골 같은 얼굴이 입을 벌린 채 우리를 응시하고 있죠. 그 얼굴은 두려워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슬퍼 보입니다. 마치 나를 봐달라, 나는 아직 살아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자화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흑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흑인의 얼굴. 그는 그것을 해골로, 숫자로, 낙서로 되살려냈습니다. 그래서 해골은 바스키아의 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IT 출신, 어머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이었습니다. IT의 부두 문화와 카리브해의 전통 예술에는 해골과 영혼에 대한 깊은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바스키아는 이 원시적이고 토속적인 이미지를 현대미술로 소환한 겁니다. 또한 해골은 인간 보편성의 외침입니다. 피부색, 계급, 부유함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껍데기 아래에는 똑같은 해골이 있죠. 바스키아가 해부학적인 드로잉과 낙서를 뒤섞어 그린 것에는 나를 흑인 예술가로만 보지 마라. 나는 인간의 근본을 그리는 예술가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 합니다. 바스키아가 검은 피카소라고 불리게 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피카소가 아프리카 조각에서 영감을 받아 입체주의로 형태를 해체하며 서양 미술에 충격을 주었듯 바스키아는 이 해골과 원시적 에너지를 통해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인종과 계층의 껍데기를 벗겨냈죠. 그는 피카소가 시도했던 원시주의를 뉴욕 거리의 에너지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시스템의 아이러니를 폭로하다. 같은 해 그린 또 다른 작품, 흑인 경찰의 아이러니. 이것은 그의 작품 중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가진 그림 중 하나입니다. 검은 피부를 한 인물이 경찰복을 입고 머리 위엔 새처럼 작은 모자가 올라가 있죠. 하지만 그 얼굴엔 눈이 없습니다. 마치 해골 같죠. 그리고 온갖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펀, 아이러니, 니그로. 바스키아는 왜 흑인 경찰을 그렸을까요? 흑인 경찰은 바로 자기 동족을 체포하는 사람이 되죠. 백인들이 만든 시스템의 일부가 돼서 이 같은 흑인들을 단속하는 겁니다. 바스키아는 이것이 바로 펀, 체스의 조리라고 지목하는데요. 가장 약한 말이란 뜻이죠. 시스템은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공동체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희생양이라는 겁니다. 흑인 경찰은 보이는 자유를 가졌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전쟁의 참혹함을 추상적이고 보편적으로 표현했다면 바스키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정확히 지목하는데요. 가해자는 시스템이고 피해자는 흑인이라고.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건 흑인조차도 그 시스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 작품은 1980년대 미국 사회의 인종 문제를 한 장의 그림으로 폭로한 상징적인 작품이 됐습니다. 순수의 불꽃, 그의 또 다른 걸작 조니 펌프의 소년과 개. 이건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거리의 소년이 소방전 앞에서 개와 함께 뛰어노는 장면을 표현했는데요. 빨간색과 주황색이 폭발하듯 섞여 있고 소년의 팔다리는 해부학적 낙서처럼 해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은 이상하게 좀 따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거리의 아이였던 바스키아 자신의 기억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소음, 여름의 열기, 그리고 아이의 웃음. 그는 이 작품을 그리면서 동시에 그리워했을 겁니다. 한때 자신이 뛰놀던 거리, 그 속의 자유로움과 상처를 함께 말이죠. 이 그림을 통해 바스키아의 예술은 단지 분노와 저항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생명력과 희망도 품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 예언. 1988년 바스키아는 죽기 직전 한 점의 그림을 그립니다. Riding with Death. 죽음과 함께 타다. 이 그림은 정말 섬뜩합니다. 해골 같은 인물이 거대한 짐승 위에 올라타 있어요. 색은 대부분 검은색과 흰색, 화려한 색으로 가득했던 그의 작품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그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는 마약에 중독돼 있었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 앤디 워홀도 1년 전에 죽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은 평화로워 보이기도 해요. 투쟁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왕관을 쓸 필요도, 세상과 싸울 필요도 없다는 듯 그냥 죽음과 함께 어디론가 가는 그런 평안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예언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몇 달 후 바스키아는 숨을 거둡니다. 그의 나이 겨우 27살이었습니다. 바스키아는 생전에 검은 피카소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카소처럼 세상을 분해하려 한 게 아니라 그 파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되찾으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피카소는 인간을 추상으로 만들었지만 바스키아는 추상 속에서 인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그림은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늘 존엄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의 붓은 평생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피부색으로 나를 해석하지 마라. 내 붓은 내 목소리다.